우파와 좌파 판단 기준을 시작하겠습니다. 근대 국가에서는 민주정치와 법치주의를 채택을 하죠. 법치를 채택하는 이유로 설명을 했죠. 인치를 허용할 수도 있는데 인치를 허용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정부가 민간 우위에 서서 국민들의 재산을 약탈하고 인권을 유린하더라. 수천 년간 보니까 대체로 그러했죠. 그래서 인치는 안 되겠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법치를 실시하게 되는 거예요. 역사적 배경이 있고 근대화 이념에 따르면 정부와 민간의 평등을 달성하려고 하죠. 그래요. 그러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공직자가 인권을 유린하고 재산을 약탈하면 안 되죠. 뭐 그런 사실은 고대 왕국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각종 윤리를 만들죠. 그래요. 근데 잘 안 지켜진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해결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권력에 의한 생산을 하려고 하면 공직자들에게 막강한 권한과 인치를 어느 정도 허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권력, 개인들의 삶에 너무 깊이 개입하니까 그런 거죠. 민간인들의 삶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데, 이제 근대 국가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기본적으로 생산에 정부 역할도 있긴 하지만, 어, 생산과 소비를 민간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정부는 뭐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인프라를 건설하거나, 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거나, 뭐 그게 이제 근대 국가에서의 정부 역할인데, 그래요. 수천 년간 이제 해결하지는 못했죠. 그 어떤, 그래요. 공직자들이 재산 약탈과 인권 유린을 해결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대 국가가 수립되면서 이제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요. 법치를 채택하는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법치가 어떻게 실현되는가, 뭐 거기까지 알아야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국가에서 법치는 이념에 입각하여 법이 제정, 집행, 적용됨으로써 시행된다. 근대 국가에서 그렇죠. 나머지는 다 인치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근대 국가에서 고대 왕국의 조치가 법으로 제정되면 그것은 인치인 거죠. 특정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제정 시행되는 거라는 거예요. 또 어떤 법이 제정되나요?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집행되는 경우가 많죠. 지역주의적 정치가 실시되는 거죠. 그건 뭔가요? 지역주의 정치가 실시되면 특정 지역의 사람들을 위한 특정 사람들의 이익을 위한 법이 집행되는 거니까 그 역시 인치라는 거예요. 근대 국가에서 법치라는 거는 근대화 이념에 바탕되어 조치가 실시될 때 혹은 법이 제정되어 집행될 때 법치가 실현되는 거라는 거예요. 법의 제정, 집행, 적용 권한은 한 정부기관에 집중되어 있을 수도 있고 분업화하여 여러 정부기관들이 수행할 수도 있다. 그래요. 조선 총독부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요. 법치를 했나요, 안 했나요? 법치를 했다는 거예요. 법에 따라서 국가를 다스리고 뭐 분쟁이나 범죄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사법부를 두어서 조선총독부의 어떤 조선총독부의 장악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그랬다는 거예요. 분업화되어서 이제 시행될 수도 있죠. 통상 이제 민주정치가 결합이 되면 분업화되죠. 근대 국가에서는 민주정치가 실시되기 때문에 법치는 민주정치와 결합하여 시행된다. 통상 그러하죠. 민주정치를 실시하게 되면 권력 분립이 적용되어 법의 제정, 집행, 적용 권한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분할되어 실시된다. 그렇죠. 법에 따라서 이제 집행하고 적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권력 분립을 할 때 정부를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즉 3부로 분할하는 형태는 권력 분립의 기본 형태이다. 한국은 어떤가요? 3부인가요? 아닌가요? 3부가 아니죠. 입법부가 있고 행정부가 있는데 행정부도 나누어지잖아요. 감사원과 어, 그, 그, 행정부에서 감사 기능이 독립을 한 거죠. 사법부도 나누어져 있잖아요. 뭐 헌법재판소가 있고 법원이 있고 헌법 관련 사항은 별도로 독립을 시켜서 재판을 하는 거죠. 또 뭐가 있나요? 뭐 선거관리위원회도 또 별도로 독립을 시켰죠. 행정부에서. 기본 형태는 3부인데 뭐 5부가 될 수도 있고 6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법부를 헌법재판소와 법원으로 나누면 4부가 된다. 사법부를 분할하지 않고 행정부에서 감사 기능을 시행하는 부서를 독립시켜도 4부가 된다. 그렇죠 뭐. 독립시켜서 또 별도의 정부기관을 구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음. 근대화 이념에 따른 근대화 조치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근대 국가 수립 조치를 여러 가지 살펴봤죠. 조치가 법으로 제정, 시행될 때 근대화 이념은 왜곡될 수 있다. 현실에는 근대적 조치에 대한 반발도 있고 반발이 없더라도 비용이 감당이 되지 않아 왜곡되어 실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대적 조치를 법으로 제정하려고 하는데 보통 국회에서 제정하죠. 강력한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국민들 사이에서 반발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 입법부 내부에서도 우파 세력인 사람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근대화 이념 그대로 법이 제정되는 경우는 흔한 경우는 아니라는 거예요. 즉 근대적 조치는 근대화 이념의 순도에 따라 영향력이 역시 크게 달라진다. 순도가 100%인 근대적 조치의 영향력이 100kp라면 국회에서 근대화 이념에 따라 법을 제정하더라도 순도가 떨어져 법으로 제정된 근대적 조치는 400에서 500 파워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를 돌면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어떤 양을 얘기할 때는 단위가 있어야 되죠.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음, 파워의 약자가 P죠. P라고 이렇게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kp는 뭔가요? 킬로는 1000킬로는 1킬로죠. 그러니까 1000파워는 어떻게 되나요? 그래요.
1000킬로는 1000킬로 파워라면 1킬로 1000파워 그래요. 1000파워면 1킬로 파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kp는 몇 파워인가요? 0을 3개 붙이면 되죠. 1000만, 10만, 10만 파워가 되는 거죠. 그래요. 1000kp라 하죠, 뭐. 뒤에도 1000이라고 적어놨으니까. 국회에서 근대화 이념에 따라 법을 제정하도 순도가 떨어지게 된다. 여러 가지 저항도 있기 마련이고 그대로 실시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면 또 완화되어서 시행되기도 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를 도면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제 이런 도면을 만들 수가 있죠. 도면을 만들면 설계하기가 쉬워지고 이해하기가 쉬워지죠. 그 도면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념은 이제 마름모꼴로 표시했죠. 그래요. 이념이 전달되겠죠, 입법부에. 근데 이제 이렇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전달이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끊어지면 이것처럼 끊어지면 전달이 안 되겠죠. 그렇죠. 차단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전기가 쭉 전선이 있으면 전선이 끊어지면 전달이 안 되겠죠. 끊었다 열었다 하는 게 일종의 뭐 스위치 기능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요. 이 도면상은 어떤가요? 근대화 이념이 이렇게 쭉 전달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반근대적 이념 어떤가요? 끊어져 있는 거죠. 근대국가에서 반근대적 이념을 차단할 수도 있는 거죠. 차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대국가니까. 반근대적 이념은 반국가적 이념이 되는 거죠. 한국이 건국될 때 어떻게 건국되나요? 우파 세력과 좌파 세력이 격돌하면서 우파 세력이 승리하면서 건국이 됐다는 거예요. 근대국가에서는 보통 정치적 활동을 보장하는데 처음에 보장했죠. 미군용 사령관 하지는. 근데 이제 공산주의 세력이 뭐 살인, 폭동, 전쟁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하려고 하니까 결국 이제 1948년 후반에 가면 불법화하죠. 불법화하면 이렇게 차단기가 이렇게 열리게 되는 거예요. 유입되기가 어려운 거죠. 반근대적 이념이 유포되기도 어렵고 반근대적 인사가 입법부에 진출하기도 어렵게 돼버리는 거죠. 그런 경우를 가정에서 한번 도면을 만들어 본 거죠. 2000kp가 전달되더라도 아까 얘기했죠. 몇 가지 이유 때문에 2000kp가 그대로 1000kp가 나오지는 못하죠. 뭐 저항이 있고 또 비용 때문에 안 될 수도 있고 또 근대화 이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렇죠. 고도의 관습적 생각에 영향을 많이 받죠. 한국이 건국될 때도 마찬가지였죠. 반근대적 근데 우파 세력이 집권해서 국가를 건설했지만 또 알게 모르게 반근대적 조치가 가미되어 실시된다는 거예요. 뭐 토지개혁도 보면 그러하고 농본주의가 많이 개입되었죠. 하지가 토지개혁할 때는 안 그랬는데 한번 보자는 거예요. 차단기의 원리는 전기의 원리와 같다. 역삼각형은 뭔가요? 이념은 마름모로 표시했고 정부기관은 사각형으로 표시했죠. 역삼각형은 보통 그대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축소되어서 전달되기 때문에 마름모로 역삼각형으로 표시한 거죠.
차단기의 원리는 전기의 원리와 같다. 전선이 끊어지면 전기가 통하지 않듯이 근대적 이념이 입법부에 통하지 않으면 근대적 조치는 법으로 제정되지 않는다. 위 도면에서는 근대적 이념이 입법부와 연결되어 있고 반근대적 이념이 입법부와 단절되어 있어. 근대적 조치가 법으로 제정되는 경우를 도면으로 표시한 것이다. 이 반근대적 이념을 차단하더라도 고도의 관습적 생각은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좌파의 힘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확인이 되는 거죠. 화살표는 힘을 가리키며 화살표의 길이는 힘의 크기를 가리킨다. 이제 힘도 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파의 힘, 좌파의 힘. 좌파는 고도의 관습적 생각에 지배당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또 누구나 집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죠. 반근대적 이념은 또 뭐라 했나요? 조치를 보니까 고대 왕국하고 동일하더라. 사실은 마찬가지로 그래요. 똑같은 거라고 얘기했죠. 조치가 같으니까 같은 것이다. 조치가 같으면 작용과 결과도 같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대국가 수립 세력이 근대국가를 수립하는 초기에는 반근대적 인사를 입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공산주의 활동과 같은 반근대적 활동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근대국가가 수립될 때는 그러하죠. 어느 나라나 다 비슷하죠. 그런 경우 반근대적 이념은 입법부에 통하지 못하게 되고 좌파 힘은 미미해진다. 이러한 현상을 표현한 것이 위도면이다. 한국인들은 한국 역사를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랬다는 거예요. 역삼각형은 힘이 축소되는 과정을 시각화한 것이다. 얘기했죠 아까. 최종 법으로 제정되는 조치는 순도가 떨어지며 영향력이 크게 감소된다. 순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얘기했죠. 그러한 과정을 역삼각형으로 표시한 것이다. 이 도면에서는 고도의 관습적 생각이나 욕망이 배제되어 있고 근대적 이념에 의해 근대적 조치가 법으로 제정되고 있으니 법치가 실현되는 도면이다. 근대화 이념이 법으로 제정되어서 반근대적 이념은 차단되고 있죠. 비록 약화되어서 시행되고 있지만 인치가 아니죠. 근대화 이념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다. 법치가 실현되고 있는 과정을 이제 표시한 거라는 거예요. 사례로 들면 이런 사례는 어떤 경우인가요? 예를 들어서 한국의 사례로 보면 조선총독부는 이제 입법부가 없었으니까 얘기하기 어렵고 이승만 정부 때나 박근혜 정부 때가 이와 같았죠. 반근대적 이념은 차단되고 근대적 이념이 전달되면서 약화되긴 하긴 했지만 시행되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례도 있죠. 근대 국가에서는 정치적 활동 역시 최대한 보장한다. 보장되죠. 그러다 보면 반근대적 이념이나 욕망에 의한 생각 역시 법으로 제정되어 시행된다. 이를 도면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반근대적 이념이 한국에서는 어떤가요? 군사정부 이후에 정치 활동이 이전에 비해서 크게 보장됐죠. 또 반근대적 이념을 지녔다 하더라도 국회 진출을 차단하지 않았죠. 그전엔 달랐죠. 불법화되어 있었으니까 또 엄격하게 집행하고. 그리고 또 뭐 어떤 게 발견되나요? 군사정부 이후에 군사정부가 퇴장하면서 근대화 이념은 한국에서 사라졌죠. 차단돼 버렸다는 거예요. 열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반근대적 이념과 반근대적 역사를 지닌 인사들이 대부분 입법부에 진출을 한 거죠.
근데 어쨌든 뭐 차단된 건 아니니까. 정치활동 현 시대 입법부를 표시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대적 이념을 A라 치면 A도 이제 쭉 통한다는 거예요. 또 특정 집단의 이익에 따른 생각이 또 전달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차단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쭉 이렇게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입법부에. 또 반근대적 이념 C, 뭐 고대 왕국의 생각이나 뭐 공산주의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반근대적 이념. 그런 것들도 역시 전달이 되고 있다. 다 전달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도면에서 보면 어떤가요? 세 개로 나누었죠. 근데 이게 힘이죠. 이건 A는 1000kp, 우파 세력 힘은 1000kp, BC는 다 좌파 세력이죠. 1000kp. 이 비등비등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종적인 거는 어떻게 될까요? 서로 상쇄가 되어서 0이 되는 거죠. 0파워가 되는 거죠. 위 도면에서는 근대적 이념과 반근대적 이념, 특정 집단의 이익에 따른 생각 모두 입법부에 통하고 있다. 따라서 위 도면을 채택하고 있는 곳에서는 근대적 이념과 반근대적 이념, 특정 집단의 이익에 따른 생각이 서로 충돌하여 상쇄되어 근대적 조치나 반근대적 조치가 모두 법으로 제정되지 않는다. 그렇죠. 이제 힘이 똑같다는 거예요. 아무런 조치도 법으로 제정되어 실시되지 않으니 영향력은 0파워가 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대국가 수립 세력이 근대국가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제도를 수립할 때 우려하는 점은 반근대적 조치가 법으로 제정되어 시행되는 경우이다. 그렇죠. 근대 초기에 근대국가 수립 초기에 권력을 장악해서 근대국가를 수립했어요. 뭘 우려할까요? 누가 이 근대적인 법 제도와 조치를 훼손할 것을 우려하겠죠. 아무래도 반근대적 이념이 있고 또 고도의 가십적 생각 역시 전승되고 있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안다는 거예요. 설계할 정도의 사람들은 직관적으로 다 알죠. 그런 경우를 대비하여 입법부에서 반근대적 조치를 제정할 경우 시행되지 못하도록 시행 과정에서 차단기를 설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얼마든지 입법부에서 반근대적 조치가 법으로 제정되겠구나. 다 예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부여하여 반근대적 법을 시행 전 차단할 수 있고 시행되더라도 사법부에 법률심사권을 부여하여 차단할 수도 있다. 그렇게 알고 설계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물론 무력화 될 수는 있지만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설계한다는 거예요. 물론 국회 내에 차단기를 설치하여 반근대적법을 제정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국회 내부적으로도 어떤 차단기를 설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어하기 위해서. 국회를 상원과 하원으로 분리하는 경우가 그러한 경우이다. 그렇죠. 하원에서 법을 제정하더라도 상원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하원에서 제정된 법은 폐기된다. 미국 같은 경우에 그렇죠. 상원과 하원이 있죠. 쉽게 반근대적 조치가 법으로 제정되는 경우를 그냥 입법부 내부에서 차단하는 경우죠. 이러한 현상을 도면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는 이제 입법부에서도 차단하고 행정부에서도 차단하고 사법부에서도 차단할 수 있죠. 이런 도면으로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도면이 성립하죠. 입법부 내부에 상원 하원이 있으니까 정부기관이 두 개가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어느 정부 기관에서나 우파 세력 인사도 있고 좌파 세력 인사가 있기 마련이죠. 우파적 견해도 있고 좌파적 견해도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힘은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하원에서는 보면 좌파 세력 힘이 더 크죠. 그때는 밑에 화살표를 길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상원에서는 어떤가요? 우파 세력의 힘이 더 크죠. 그러면
화살표를 위에 거를 길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 어떻게 될까요? 자파법이 제정되더라도 그래요. 법이 제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겠죠. 상원을 통과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행정부 수반도 이제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반근대적 법을 제정하면 그래요. 차단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죠. 한국에서는 어떤 권한을 부여하나요? 또 거부권을 부여하잖아요. 행정부 수반이 대통령이잖아요. 거부권이 있잖아요. 제정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도면에서는 차단기 리모컨이 위에 걸 온 스위치, 아래 거를 오프 스위치로 볼 수 있죠. 이게 이제 차단시켰으니까 오프 스위치가 눌려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거죠. 설사 법이 통과되더라도 제정 시행되기가 되게 어려운 경우라는 거예요. 행정부 수반이 우파 세력 인사면 그러하겠죠. 이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사법부가 좌파 세력이 장악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한 경우를 가정해서 한번 이렇게 도면을 만들어 본 거죠. 다 통과되면 이렇게 이제 큰 걸림돌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도면에서는 통과되어 시행되기가 어려운 거죠. 위 도면에서 우파 세력의 힘은 500kp이고 좌파 세력의 힘은 1400kp로 좌파 세력의 힘이 더 크다. 그러한 이유로 반건대적 조치가 법으로 제정되는 시도가 발생하는데 상원에서는 우파 세력의 힘이 좌파 세력의 힘보다 200kp가 더 크기 때문에 하원에서 제정된 반건대적법은 상원을 통과하기 어렵다. 도면을 다 해석해줬죠. 그건 말을 적어놓은 거예요. 행정부 수반이 우파 세력 인사라면 반건대적법이 통과되더라도 거부권을 통하여 제정되지 못하거나 제정되더라도 완화되어 시행된다. 그렇게 되겠죠. 위 도면에 따르면 즉 행정부 수반은 법이 제정되지 못하거나 시행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도면으로 표시했다. 사법부는 반대로 차단기가 온 상태에 있어 법 제정이나 시행을 저지하지 않는 상태이다. 온 상태에 있는 거죠. 이게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죠. 통상 근대국가에서는 행정부에도 우파 세력과 좌파 세력이 있고 우파 세력 인사라고 하더라도 고도의 관습적 생각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한 이유로 근대적 법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실시되는 경우는 잘 없다. 행정부에도 역상각형이 있죠. 그 이유를 설명해 놓은 거죠. 이 법부가 크게 다르지 않다. 행정부에도 뭐 우파 세력 인사가 있고 좌파 세력 인사가 있고 우파 견해도 유행하고 좌파 견해도 유행한다. 그 말인 거죠. 그래요. 아, 그래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행정부에서 어떻게 집행되는가 그걸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근대국가법 제정도면 4가 되겠죠. 아까 얘기했죠. 행정부 내에도 있다. 근대국가 수립 세력이 있고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이 있다. 마이너스 400P가 이제 되겠죠. 반근대적 조치가 법으로 제정 시행되면. 근데 어떻게 되냐? 이런 경우는 완화되어 시행된다. 근대국가 수립 조치도 마찬가지인 거죠. 법으로 제정되어 시행될 수 있죠. 완화되어 시행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예를 들었지만 1894년 갑오개혁 때 이제 관리들이 수탈을 방지하려고 했죠. 근데 뭐 관리들의 형태가 별로 안 변하더라. 그거는 이제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이 더 강하기 때문이죠. 세월이 많이 흘렀어야 변하게 되는 거죠. 현실은 그렇다는 거예요. 역삼각형이 작용한다는 거죠. 감소되는 현상인 거죠. 그대로 실시되지 않는 현상. 역삼각형이죠. 이 경우는 이제 집행이 되는데, 반근대 조치가 집행이 되는데, 어떤가요? 차단이 돼버리죠. 왜? 사법부가, 차단시켜버린 거죠. 이런 경우 어떤 경우인가요? 사법부가 근대화 세력에게 장악되어 있는 경우. 그럼 근대화 이념이 그냥 그대로 전달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형 법률이 그 반근대적 조치가 법으로 제정 시행되더라도 이제 사법부의 권한으로 차단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완화되겠죠. 반근대제법이 실시되더라도 반근대제법이 그대로 민간에 집행되는 보장은 없다. 근대 국가에서는 민간의 강력한 우파 세력이 있으면 좌파 세력 인사라고 하더라도 우파 세력의 견해를 수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렇죠. 위도면에서는 사법부가 우파 세력이 장악되어 있어 반건대제법이 시행되면 폐기되거나 완화되어 시행되는 경우를 도면으로 표시한 것이다. 그래요. 이거는 이제 위에 넣는 게 좋겠죠. 그걸 도면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제정 당시에는 반건대적 법임이 파악되지 못하여 반근대적 법이 제정 시행될 수도 있다. 근대 국가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근대 국가 수립 세력에 의해 장악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고도의 관습적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고도의 관습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런 반근대적법이 제정 시행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후적으로 발견된 반근대적법을 폐기할 수도 있다. 입법부가 우파 세력에 의해 장악되면 반근대적법을 폐기하거나 개정할 수도 있고 사법부가 우파 세력에 의해 장악되면 반근대적법을 폐기하거나 적용을 완화할 수도 있다. 통상 근대국가에서는 사후적으로 발견되는 반근대적법을 폐기하기 위하여 사법부에 반근대적법을 폐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보통 그렇죠. 한국에서도 그러하고 있죠. 한국에서는 이러한 권한을 위헌법률심사권이라고 하는데 위헌법률심사권은 헌법재판소에 있다. 다 한국 사람들은 알고 있죠. 한국의 사법부는 법원과 헌법재판소로 분리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다. 언급한 내용을 도면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래요. 그리고 오늘 이번 시간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